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35회 시험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네요. 그죠? 이 11월 달이 되면 저에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헤어짐과 만남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34회 공부를 하셨던 분들과는 헤어지고 35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과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35회죠. 그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제 휴대폰이나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것 같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이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 과목은 크게 6개로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과목 편성은 5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이 있고 2차가 있고 2차도 1교시, 2교시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2교시에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자, 여기 보니까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법이죠. 그죠? 여기도 법이에요. 여기도 법이에요. 근데 학계로는 법이 아니죠. 그죠? 저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학계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법학입니다. 법학.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공시가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나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용어이죠. 그죠? 이걸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그죠? 그럼 토지는 토지죠. 그죠? 정착물은 토지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건물과 나무예요. 그런데 나무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임목법에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정착물에서 나무는 우리 공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공시라는 말이 있죠. 이 공시가 뭐냐 이러면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공시와 유사한 글자는 공고예요. 아파트에 반상회를 한다. 그럼 아파트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걸 공고라고 그러죠. 공고와 공시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알려주는 거예요. 법은 법이죠. 그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만약 사람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가족법이 있다, 친족법이 있다, 호적법이 있다, 상속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했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느냐면 처음에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 저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혹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러면 성명을 알고 싶다, 나이를 알고 싶다, 주소를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증을 보면 되죠. 그죠?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35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몫이 좋은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개업을 하면은 아주 사업이 번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매수, 살 수 있고 아니면 전세나 임대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왔어요. 갑이 와서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럼 건물 주인이 와서 이 건물의 평수가 30평이다 혹은 뭐 100제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믿을 수 있냐 없냐 없어요. 혹시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이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등기소에 가서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압류, 가압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으면 시골에 가서 자, 저는 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멋진 한옥을 지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왔을 때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갑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믿을 수 있냐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혹시 이 토지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전세금이 2억 2천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말은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면적을 알고 싶으면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여기에 면적이 26,000제곱으로 나와 있어요. 또는 이 땅의 형상, 여러분들 모양입니다. 모양. 그럼 이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게 형상이에요. 따라서 소유자를 알고 싶거나 면적을 알고 싶거나 그 토지의 형상을 알고 싶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되고 여기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두 개요, 두 개.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하나가 지적법이에요. 이 지적법은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고 싶으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봐라 이 뜻이에요. 자, 이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처음에 부동산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표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자, 사람의 표시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이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관계는 소유권이죠. 이거는 소유자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이게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죠. 표시, 자,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표시자가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부동산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부동산은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예요. 건물의 표시가 소재, 지분, 구조, 종류, 면적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자폐예요. 이걸 그림으로서 확인을 해보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단독주택이 있죠. 그럼 이 단독주택이 있다면 자기 집 주소를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를. 그럼 읽어보니까 이 부동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여기까지가 소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100있죠. 이게 지번입니다. 우리가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삼성동이 있고 100번지가 있어요. 삼성동의 토지대장은 없습니다.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없습니다. 삼성동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재와 지번은 합쳐져야 하나의 낱말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대, 우리가 이 집의 지목은 대조구죠. 그 다음에 면적은 이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구조가 나오고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구조라는 것은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종류는 건물의 종류예요.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건물의 구조 이렇게 내놨죠. 건물의 구조는 두 개만 딱 기억하라면 돼요. 하나는 오늘날 대다수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철근이 있죠. 그죠? 이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는 한옥이죠. 그죠? 한옥은 나무로 흙으로 기와로 되어 있죠. 이런 거를 목조, 기와, 구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건물의 구조이라면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하나는 목조, 기와, 구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건물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게 건물의 종류예요.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예요. 그죠? 자, 여기는 광화문의 빌딩들입니다. 빌딩들. 그래서 건물의 종류는 5개를 기억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게 건물의 종류예요. 자, 그럼 이제 원점으로 탁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인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는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내용에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세 개일 필요가 없어요. 달라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이 등기사무가 있고 지적사무가 있거든. 그럼 등기사무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느냐? 사법부에서 담당을 해요. 자, 등기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면 등기를 내러 가죠. 그럼 만약 강남 등기소가 있다면 강남 등기소 전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강남 등기소 이렇게 나와요. 즉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 근데 여기서 지적이거든. 지적은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아로 도면을 발급받아로 어디로 가느냐? 구청으로 갑니다. 시청으로 갑니다. 동사무소로 가요. 저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그래서 관장 부서가 달라요. 그죠? 등기 사무는 사법부고 지적 사무는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차이가 있죠. 그죠? 장부는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죠. 그죠? 장부가 두 개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부동산 표시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저 등기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적은 땅 지자거든. 그러니까 토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기법에서는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가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입니다. 소유권은 소유자고 소유권 이외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에요. 저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도 알 수 있고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지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에서는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즉 지적은 토지만 공부를 합니다. 건물은 공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지적은 소유자만 등록을 해요. 소유자 이외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자 여기에 소유자가 나오죠.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 보면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핵심을 딱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 지적은 토지, 등기는 소유권도 공부하고 소유권 외에도 공부를 하고 지적은 소유자만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등기법에서 있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보면은 봅니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권리관계입니다.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예요. 따라서 등기에서는 있잖아요. 부동산 표시는 출제 빈도가 낮은 겁니다. 주로 공시하는 거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적에서는 주로 공시하는 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지 소유자를 갖고는 출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딱 하면은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부를 하고 지적 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변경이 됐다. 그럼 소유자가 변했다, 지목이 변했다 이럴 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등기부에서는 소유권을 주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죠.
즉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불일치하면은 지적공부가 기준이고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고 등기소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자, 토지의 표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토지의 표시죠.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입니다. 전은 밭 전자거든. 지목이 밭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써서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그럼 지목이 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도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도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서 대로 이렇게 고치죠. 이걸 지적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되죠. 여기는 전이잖아요.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등기촉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지적 공부를 보고 고치는 거, 이 고치는 걸 변경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 정의를 해보면 지적에서 전에서 대로 수정하는 것은 지적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기법에서 전에서 대로 고치는 것은 변경 등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소유자, 여기에 소유자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부를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을이죠. 여기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치시켜야 되니까 알려줘야 돼요. 이걸 등기필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 정리예요. 즉 지적에서 소유자를 갑에게서 을로 바꾸는 거는 소유자 정리라고 부르고 등기법에서 갑에게서 을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본다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적이 있고 하나는 등기가 있어요. 이때 지적은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를 하고 등기에서는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 외를 주로 공시를 합니다. 지적은 땅 지자거든 토지만 공부를 해요. 건물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은 행정부가 담당 기관입니다. 그러나 등기는 사법부에서 담당을 해요. 관장 부서가 달라요. 등기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 이게 지적소관청이에요. 여러분들 지적에서 꼭 알아야 될 용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적소관청입니다. 풀이하면은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 등기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은 여러분들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등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등기에서는 기록한다, 등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면 목차가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장, 2장, 3장
사장입니다. 등기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30회에서 34회까지 최근 5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을 보면 되겠죠. 그죠? 지적의 1장에서 15문제, 14문제, 18문제, 13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적은 출제를 할 때는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치중을 하지 않아요.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근데 이 등기를 보니까 있잖아요. 1장은 3문제, 2장은 2문제, 3장은 18문제, 4장은 21문제, 여기 5장은 13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6장은 또 3문제죠. 등기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루고루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출제 빈도가 높은 3장, 4장, 5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적 파트부터 공부를 해봅니다. 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부동산 공시법은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고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담당을 해요. 등기사무는 사법부고 지적사무는 행정부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때는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지적 공부부터 먼저 공부를 합니다. 지적 파트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적은 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장에서는 크게 2절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입니다. 여러분들 지적의 1장은 있잖아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용어 중심의 공부이거든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2, 3장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렇게 볼게요. 지적이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적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서 한번 해볼게요.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과거에는 호적이에요. 그 호적이 뭐냐 이러면 사람에 대한 가계도가 호적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 내 본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호적이에요. 그러면 지적은 토지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가계도가 이 토지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어떻게 되고 소유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뜻을 보면 이렇게 내놨죠. 지적이 뭐냐면 국가가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1년 동안 부동산 공시법 공부를 하거든요. 그 책 한 권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적이 뭐냐 이러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지적이 뭐냐 이러면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어성의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용어성인데,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이 4개의 용어는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무엇이냐, 지적공부가 무엇이냐, 토지의 표시가 무엇이냐, 토지 이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지적소관청이거든. 여기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이걸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들이 있어요. 뭐 국방부 장관이다, 교육부 장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우리 지적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해요. 담당.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고,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고, 아래에 읍면 동장이 있어요. 이때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특별자치시장 이래 나오죠. 이게 세종특별자치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시장이죠. 이게 김해시장입니다. 군수죠. 산청군입니다. 구청장이죠. 이 안양시 동안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과 이 말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구가 있는 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구가 없는 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구가 있는 시에서 지적소관청은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런데 김해시는 구가 없는 시거든. 그때는 이제 김해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적공부죠. 그죠? 이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거든. 그러면 이 지적공부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게 지적공부의 종류입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크게는 7개예요. 자,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크게는 7개인데 우리가 3개로 탁 줄이면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 경우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토지의 표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는 장부는 대장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도면입니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은 어떻게 생겼고 도면은 어떻게 생겼고 실제 그림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은 문자라는 건 이 칸을 전부 다 문자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은 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 공유지 연명부도 이 칸은 문자로 태우는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도 문자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도면이거든. 여러분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그림이잖아요. 이게 토지의 형상이에요. 이게 지적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적도가 있고 이 지적도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럼 이 지적도는 왠지 모르게 자유분방하죠. 이거는 시골 지적도다 이 말. 근데 여기는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잖아요. 그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면이구나. 도면은 토지의 형상, 모양입니다. 모양,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이거는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 자,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봅니다. 경계점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토지거든.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을 게 있겠죠. 그죠?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예요. 그럼 이 점이 경계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겠죠. 그 숫자를 여기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내겠죠. 그 숫자를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예요.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자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은 여기에 토지가 있었을 때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여기는 무죠, 그죠? 여기는 을이죠, 그죠? 여기는 정이에요. 여기는 병이죠. 그럼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죠, 그죠? 이게 지번이죠, 그죠? 대가 지목입니다. 300제곱이 면적이죠, 그죠? 그럼 이게 경계다, 경계.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나요. 그럼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토지 이동이에요, 그죠? 이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자 변경이라는 말이 있고 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거든. 그럼 변한다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러나 옮길 이자를 써서 이동이라고 쓰는 겁니다.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이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하는 거,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토지 이동의 종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정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변경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말소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규 등록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서산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닌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를 만들었다, 매립을 했다 이러면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도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한다.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이 신규 등록의 반대적 성격을 가진 게 등록 말소예요. 이거는 육지가 바다 된다 이 말.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104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느냐 좁아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죠. 바다로 자꾸 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지만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그럼 등록된 걸 없애야 돼요. 그게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 이렇게 나오죠. 등록 전환이거든. 자,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눕니다.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그 만약 이게 산이었다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공장 지을 수 있죠. 학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 대상인데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공장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는 게 분할이죠. 합병은 합치는 게 합병이죠. 그죠? 지목 변경. 자, 여기가 밭이면 지목이 전입니다.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다면 지목이 대로 변경이 되죠. 그죠? 이 축척 변경. 자,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이에요. 이 축척 변경은 33회 시험에는 3문제를 출제를 했고 34회 시험 문제는 2문제를 출제했어요.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의 축척이 1000분의 1인데 이걸 500분의 1로 바꾸어 주는 게 축척
축척 변경입니다. 오늘날의 토지는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안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꾸어 주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우리가 나중에 3장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4개의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력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지력공부는 대량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이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1장 제1절 지력제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절 토지의 등록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